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3.1절을 맞아서 한동안 다루지 못했던 한국 브랜드의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 제임스 홀튼에서 셀렌이라는 쿼츠 문페이즈 시계를 새로 내놨습니다. 문페이즈 드레스 시계라고 해서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니한 디자인의 시계가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한국 브랜드의 시계들이 품질은 둘째치고 기획력과 디자인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쁘게도 모처럼 그동안의 절망적인 기획력과 디자인을 극복한 시계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자 인덱스와 브레게 시분침을 채택한 중저가 드레스 시계들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하이엔드 시계부터 초저가 알리익스프레스 시계에 이르기까지 워낙에 여기저기서 다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지간히 잘 만들지 않으면 하이엔드 시계나 메이저 브랜드에서 만든 시계들과 비교가 되기 십상이어서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조잡한 품질만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렌은 일단 로마자 인덱스와 브레게 시분침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가산점을 주고 싶은 시계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피하면서도 드레스 시계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품격 있는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이얼의 기본적인 틀은 세계 1차 대전 때 유행하던 트렌치와치를 참고를 했어요. 트렌치와치가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계 1차 대전은 남자용 손목시계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촌각을 다퉈야 하는 참호 속에서 당시에 군인들은 주머니에서 넣고 빼면서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회중시계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회중시계에 가죽끈을 매달아서 손목에 차기 시작했는데요. 회중시계를 손목에다 연결해서 차는 군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전까지는 여성의 액세서리로만 여겨지던 손목시계가 남성용으로 대중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군인들과 군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남자들을 겨냥해서 아예 처음부터 손목에 찰 용도로 만들어진 시계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트렌치와치입니다. 트렌치와치는 최초의 손목시계는 아니었지만은 최초의 대량 생산된 손목시계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강렬하게 스타일라이즈드 된 폰트의 숫자 인덱스랑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시분침, 그리고 크림색 바탕의 다이얼, 양파 모양의 용두, 이렇게 제임스 홀튼의 셀렌에 들어간 디자인 요소들 중 많은 것들이 모두 1차 대전 당시에 트렌치와치에서 많이 활용되던 것들입니다. 보통 트렌치와치의 디자인을 오늘날에 재현한 시계들은 원조처럼 필드 시계나 파일럿 시계로 기획된 것들이 많은데요. 특이하게도 제임스 홀튼에서는 달력 기능과 문페이즈 기능을 더한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을 해서 참신하게도 드레스 시계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멋있습니다. 셀렌은 특히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로 나오는 대다수의 중저가 드레스 시계들과 다르게 38mm라는 클래식한 사이즈를 고집을 했고요. 레트로풍 시계 분위기에 어울리는 커다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를 선택해준 것도 좋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 쿼츠 특유의 틱틱거리는 초침을 아예 생략해버린 것도 탁월한 선택 같고요. 문페이즈 디스크를 수정해서 야광을 입히고 달의 표면 같은 걸 재현하려고 한 것도 생각을 많이 기울인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22만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서 짐작하시겠지만은 셀렌은 어느 기준에서 봐도 완벽한 시계는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들은 자세히 시계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뽕을 아주 살짝만 보태서 이야기하자면은 20만 원대에서 가장 멋진 쿼츠 드레스 시계들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렌의
케이스 직경은 38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4.2mm입니다. 생활 방수를 살짝 상회하는 5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요. 두께는 시계 유리를 포함하면 13mm가 되고요. 유리 부분을 제외하면 10mm대입니다. 무게는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시계줄과 함께 쟀을 때 123.1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시계줄을 나중에 교체할 때 맞는 시계줄을 찾기 쉬운 20mm이고요. 브레이슬릿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20mm로 일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폴리시된 케이스는 당연히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드레스 시계로서 무난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 손목을 감싸도록 러그에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브러쉬와 폴리시를 교차로 적용한 엔지니어 스타일인데 투박한 느낌 없이 빛을 잘 반영하도록 훌륭한 피니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 사이즈라서 가는 손목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케이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러그 투 러그가 44.2mm밖에 안 되는 게 정말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쿼츠 시계라서 두께나 무게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손목, 가는 손목에도 충분히 추천 가능한 시계입니다. 17.8cm 손목 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시계 사이즈 자체는 좀 다소 작을 수 있는데 원래 드레스 시계는 평소보다 작게 차는 거죠. 베젤이 없는 시계라서 수치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큰 느낌이 있고요. 일자형의 브레이슬릿이 다소 작은 케이스를 커버하면서 존재감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작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한 베젤에다 시계 유리가 올려져 있는데 둘이 마치 한 몸으로 이루어진 돔형 지붕처럼 다이얼 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리의 바깥쪽과 안쪽이 다 돔형인 더블돔 크리스탈이라서 다이얼을 시각적으로 왜곡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식 스펙상에는 쓰여있지 않은데요. 내부의 무반사 처리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반사 처리 여부랑 상관없이 이렇게 높은 돔형의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저렴하지 않았을 텐데 20만원대 초반의 시계에서 이런 시계 유리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다이얼이 다소 복잡해 보여서 일단 어떻게 읽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이 시계는 스위스 론다사의 706.B 무브먼트를 채택해서 시간 기능은 물론이고 캘린더 기능과 문페이즈 컴플리케이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캘린더는 월과 일, 요일을 동시에 표현하는데요. 특히 월의 표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빨간색 팁이 달린 제일 긴 침이 중앙의 제일 긴 침이 월 단위를 가리키는데 묘하게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주마다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1년을 이루는 52주 중에서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이얼의 가장자리의 챕터링에는 1부터 52가 아니라 월을 써뒀습니다. 대충 이번 주가 몇 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월의 변화가 정확히 한 주 단위로 딱딱 끊어지진 않아서 월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브 다이얼은 요일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고요. 하루마다 자동으로 한 칸씩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 다이얼은 일 단위 날짜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역시 하루마다 한 칸씩 움직입니다. 6시 방향에 있는 손톱 모양의 창으로는 달의 위상을 표시하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하늘에 떠있는 달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인데 요즘은 실용적인 기능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차는 거라고 하지만은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문페이즈가 유용하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문페이즈 창 역시 하루마다 한 칸씩 움직입니다. 물론 시간을 읽는 방법은 보통의 시계와 똑같습니다. 매트한 크림색 내지 오프화이트 색상의 다이얼에다가 더 진한 크림색으로 빛이 바랜 듯한 숫자 인덱스와 챕터링을 넣어놨습니다. 숫자 인덱스에 강렬한 폰트도 그렇고 철도 모양으로 두르니 챕터링의 모양도 그렇고 트렌치와치에서 빌려온 것 마냥 그럴듯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시분침이 들어가
있는데 은색으로 시분침을 만들었을 때 크림색 다이얼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우려를 했는지 검은색으로 제작을 해서 가독성을 더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 이 다이얼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구성 요소 간의 비례입니다. 론다의 706.B 무브먼트가 사실은 큰 시계를 만들기 위한 무브먼트가 아닌데 중저가 드레스 시계들 중 다수가 40mm가 넘는 큰 시계에다가 이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서브 다이얼이 모여라 눈코입처럼 가운데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임스 홀트는 그와 다르게 사이즈를 무브먼트에 어울리는 38mm로 작게 잡은 데다가 진한 색상의 챕터링을 가장자리에 둘러서 다이얼의 실제 사용 면적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브 다이얼이 가운데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적절한 비례를 이루면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하게 선버스트 효과가 들어간 진청색의 서브 다이얼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도 어떻게 보면 팬더의 눈 같은 귀여운 느낌도 연출을 해줍니다. 문페이지 디스플레이 아래에서 움직일 디스크도 론다사에서 준 걸 그대로 받아 쓰지 않고 수정을 했습니다. 뭔가 입체적인 효과도 부여를 하고 발의 표면 같은 거를 제법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임스 홀튼이라는 국적불명의 회사 이름이나 브랜딩이 마음에 들었던 적은 저도 솔직히는 없었는데요. 앞에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다 잘 해놓으니까 12시 방향의 이 회사 이름 프린트도 이뻐 보입니다. 물론 글씨체도 좀 이전 버전보다 개선이 된 것 같고요. 6시 방향의 모델명 프린트도 튀지 않는 글씨체로 진청색으로 잘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물론 완벽한 다이얼은 아닙니다. 가격대에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확대해서 보면은 숫자 인덱스에 살짝 프린트가 삐뚤게 나갔다든지 일부 작은 글씨들의 해상도가 다소 흐리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의 크기가 지금보다 살짝 더 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지적도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 비례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시계라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이상이죠. 불을 꺼보면 야광도 있습니다. 아마 인덱스와 시분침에는 슈퍼루미노바 올드라듐 색상을 사용하고 문페이지 창에는 C3 색상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녹색의 빛을 발합니다. 시분침 빼고 야광의 지속력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드레스 시계의 용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것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문페이지 창에다가 야광을 적용해 준 것이 아주 색다르고 멋집니다. 5.3mm 지름의 양파 용두는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줍니다. 한 가지 단계밖에 없어서 용두를 뽑으면 바로 시간 세팅 기능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론다 무브먼트의 아쉬운 점이 문페이지 디스플레이와 요일창을 퀵셋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침을 열심히 돌려서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쿼츠 시계라서 한 번 맞추고 나면 다시 맞출 일이 별로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다행한 일이겠죠. 2시 방향과 4시 방향에 히든 푸셔가 있는데요. 뾰족한 도구를 활용해서 2시 푸셔를 누르면 월 단위 인디케이터 내지 52주 인디케이터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4시 푸셔를 누르면 3시 방향에 있는 포인터 데이트 날짜침이 이동을 합니다. 퀵셋을 줄 거면 문페이지랑 요일도 다 퀵셋이 가능하도록 해주지 왜 이런 시스템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포함해서 유명 브랜드들도 같은 무브먼트를 많이 쓰는 걸 보면은 스위스 제조사의 쿼츠 문페이지 무브먼트 중에서 론다의 무브먼트 말고 대안이 없나 봅니다. 이 무브먼트의 배터리 수명은 44개월로 나름대로 준수하고요. 월 단위 오차 허용 범위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사이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스크린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폴리시된 바탕 위에다가 달의 위상 변화를 표현하는 그림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컨셉을 케이스백에서도 일관되게 이어받는 게 상당히 돋보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생각보다 좋은 점도 있고 다소 치명적이라고 느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피니시의 수준이나 부드러운 착용감, 유연함 같은 거는 생각보다 좋았던 지점인데요. 케이스와 유격이 거의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도 돋보이는 부분이고 길이 조정을 일반적인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인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와 달리 길이 조정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드레스 시계, 브레이슬릿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니까 치명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클래스프입니다.
제임스 홀튼 측에서는 착용 중에 클래스프가 쉽게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푸시 버튼을 없애버린 히든 클래스프를 넣었다고 하는데, 의도대로 착용 중에 쉽게 열리지 않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레이슬릿이 풀어야 할 때도 이 클래스프를 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는 클래스프와 연결된 링크의 모서리가, 다른 데는 다 부드럽게 잘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이 부분의 모서리가 다소 거칠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용자가 조금은 조심하고 사용하는데 연습을 해야 문제없이 여닫을 수 있을 것 같은 클래스프라는 게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저처럼 가죽줄을 좋아하시면은 엘리게이터 무늬가 들어간 검은색의 소가죽 스트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가죽인지는 오래 써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첫인상은 광택이나 촉감이 천박하지 않고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가격대를 짐작하기 힘든 꽤 좋은 드레스시계용 스트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비록 쿼츠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클래식한 자체 디자인의 문페이즈 드레스 시계가 한국 마이크로 브랜드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다이얼 해상도라던가 다소 열기 불편한 클래스프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생 브랜드가 만든 20만원대 초반의 시계인데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내놓는 시계마다 몰라보게 좋아지는 게 보여서 제임스 홀튼은 이제 정말로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지금처럼 너무 초저가만 공략하지 말고 퀄리티와 가격 사이에서 균형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가격대로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계 반응이 좋다면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계도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데 20만원대에 맞춘다고 좀 양보한 부분이 보여서 이거를 좀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다이얼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했다면 더 좋은 시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지도를 좀 쌓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거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